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이미 돌입을 했는데요. 자, 내년 총선은 현 윤석열 정부를 향한 중간 평가식이 될 것이고 또 민선 8기 울산시정에 대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지역 여야의 총선 준비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어요. 이채익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두 분 아주 한창 바쁘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근황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쨌든 발언은 시간 카운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중간에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장님부터 인사 전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께 인사 드릴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올 한 해는 참 무더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마도 있었고 또 많은 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우리 울산은 한 건의 재난 재해 사고가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또 만사형통하시고 또 간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선호 위원장님. 예, 저 시민들을 만나면 인사하는 게 원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이런 인사가 통상적인 인사입니다. 근데 지금 안녕하십니다 인사를 하기가 너무 민망스럽습니다. 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지금 이태원에서 그 참사에 의해서 159명의 이 무고한 청춘들이 희생되었고 또 오송 차도에서 사람들이 수많이 희생되었고 급기야는 이 해병대 최상병이 금연적 개항나 없이 물에 수장됐습니다. 그런데도 국가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국민 80%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집권당은 이걸 괴담으로 몰아가고 마치 이걸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역사 왜곡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70년 동안 배워왔던 우리 역사 독립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심판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울산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 정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정은 웃으셨지만 두 분 다 이야기가 앞으로 할 이야기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선거들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작년은 이제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진 그런 해였는데 울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치러진 보궐선거, 남구 기초의원 선거였는데 민주당이 웃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내년 총선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자, 여야에서는 현재 지역 내 분위기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장님. 먼저 그 내년 총선을 얘기하기 전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지난 4년, 5년 전이죠. 5년 전에 우리 울산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민주당의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또 청와대나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4년 동안 김명수 사법부는 재판을 미뤄오다가 이번 주에 1차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6년을 구형받았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마는 5년을 이제 구형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국가 경찰이 개입하고 한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이 사건은 철저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이러한 유혹을 선거를 조작하고 관권 개입하고 또 우리 민의를 왜곡하는 이런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이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 법치가 살아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절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안보 위험 또 민생의 위험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도록 한미일 우리 외교관계의 지평을 더 넓히고 민생을 철저히 챙기고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400조 넘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국가 여러 가지 이 재정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확장 재정을 억제하고 가능한 한 긴축 재정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 시민들에게는 두툼하게 복지를 제공하면서 우리 민생을 철저히 챙기고 경제를 챙기고 또 국가 안보를 철저히 챙기는 집권 여당의 든든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내 분위기를 여쭤봤는데 어떤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지금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내려진 검찰 구형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자 이선호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저도 어제 그 송철호 전 시장의 구형을 보면서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3년 7개월 동안 지금까지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총선 임박해서 이제 기소해서 이제 구형 때리고 하는 거는 이거 또한 검찰이 갖고 있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법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판부를 믿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위 말해서 청와대 하명수사 하명을 받고 했는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 그 대선과 지방선거 우리 민주당이 패했죠.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은 민주당이 대통령도 주고 지방 권력도 주고 의회 권력도 줬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은 거죠. 근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울산에 재선거가 있었죠. 옥동, 신정, 사동이 실질적으로 보수의 심장입니다. 보수 심장, 지책 의원이 지역구고요. 또 당대표가 남구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33%밖에 되지 않는 이 지지도에서 우리 정당이 이겼습니다. 이게 울산 시민의 저는 민심이라고 보고요. 그때보다 좋아진 게 있느냐? 사실 국민들이 그때보다 좋아진 게 있느냐? 저는 전혀 좋아진 게 없다고 저는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 80%가 이 반대하고 있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냥 괴담이다. 어떤 세력의 지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울산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죠. 얼마 전에 기업인 형상을 250억 들여서 세운다고 했고 뜬금없이 지금 스카이워크를 대화강에 세운다. 그다음에 세계 최대의 성경책을 만들어서 기네스북에 올라갔다. 이 뜬금포를 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의원 5명 그리고 울산시 의회 22명 중에 21명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 의원들이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해서 반박 한번 하지 않고 시장에 대해서 그냥 명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는 게 지금 울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울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양 당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현재 어떤 지역 내 분위기 또 전국적인 상황들까지 한번 둘 분 다 짚어주셨어요. 자, 그럼 이번 총선에서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전망은 긍정적으로 양당 모두 하시겠습니다만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뭐 몇 석을 석권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우리 이선호 위원장님. 예. 지금은 한 석인데요. 예, 지금 한 석인데요. 3석 이상을 확보해서 3석 이상을 확보하겠다. 해서 울산에서도 이제 집권당이 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예. 뭐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그럼? 총선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집행부의 중간평가였습니다.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언제나 총선은 그 바로메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총선도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추를 보십시오. 제대로 된 게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집권당이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오직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오직 공천에 매달려서 중앙정부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부 다 예스맨만 돼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에 정말 큰 게 의료입니다. 의료의 현실이 정말 심각한데 수십 년 동안 못하는 걸 민선 7기에서 산재 공공병원을 확보해서 에타 면제로서 확보해서 지금 범사업 구라리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제가 단체장을 해봐서 알았습니다. 정말 울산이 너무나 열악하다. 그래서 민선 7기에서 준비한 게 그겁니다. 울산 의료원입니다. 근데 울산 의료원, 울산에 국회의원 5명이 있으면서 이거 에타 면제 하는 못 시키고 그냥 날라갔죠. 예. 그 민주당이 반드시 집권하면 이거 다시 살릴 거고요. 문재인 정권부터 주장해왔던 게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울산에서도 울산대병원만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유니스트의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제대로 된 대학병원을 유치해서 울산대학병원과 공공대학병원이 투톱으로서 제대로 반드시 의료를 챙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게 울산 시민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한 겁니다. 그걸 반드시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제 3석 이상의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정말 엄중한 심판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은 6석 전석을 꼭 이번에는 쟁취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뭐 반론하시고 있으면 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5년의 그 비정상의 여러 일들,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든지 대북 굴종 외교라든지 이런 많은 또 무차별적인 선심 행정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지금 국가 대등이 지금 거덜나게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500조 가까운 국가 재정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문재인 정부가 5년 한 방식으로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 문제는 다 알다시피 이 부분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를 환영한다든가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알다시피 원자력 기구 IAEA의 기준치 이하로 방류할 때 그거는 그 바로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거지 타국이 해라 마라 할 권한도 없고 또 하라 마라 한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알겠습니까? 라고 수긍하지도 않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찬성을 지지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보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 부족함을 인정합니다만은 당시 투표율이 낮았고 또 특히 신정사동과 옥동에 집계를 해보니까 천창수 후보하고 그 민주당 구의원표하고 표수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더 메꾸어서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김두겸 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송철호 시장 4년 동안 어땠습니까? 계속 갤럽 이론조사 전국 최하위를 맴돌았잖아요.
근데 지금 김두겸 시장이 1년 몇 개월 만에 계속 점수가 거의 상위권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역시 시장 한 사람 잘 뽑으니까 시정이 이렇게 바뀌더라. 이것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울산시정이 반듯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 우리가 지원하고 또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양당이 이제 목표 얘기하시면서 어떤 각오까지 또 지난 얘기들까지 주셨는데 오늘 뭐 거의 비슷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뭐 서로에 대한 반론으로 쓰시든지 아니면 시청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얘기를 위해서 쓰시든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요즘 뭐 뉴스 틀면요, 위원장님. 정말 정치가 갈등을 좀 해결하고 줄이고 뭐 이런 역할을 좀 해야 하는데 오히려 요즘 분열이 가장 심한 분야는 정치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거 많이 염두에 두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중앙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까지 지역의 어떤 현수막으로 좀 많이 표출되는 것 같은데 요즘 뭐 운전하고 가다 보면 현수막들의 메시지들이 셉니다. 예, 저런 일도 있었어, 막 이런 마음까지 드는데 뭐 울산시도 뭐 규제를 한다, 뭐 방안을 내놓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우리 시민들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현수막은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문제와 우리 주민들의 환경권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저 자신도 그 개정 법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도 법률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무분별한 이 현수막을 좀 통제 내지는 제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해하는 이 현수막 문제가 좀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민주당도 현수막 많이 거시잖아요. 예. 예, 뭐 현수막이 혐오스럽게 비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는 데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지역에 뭐 공정하게만 설치하게 해준다면 저희들은 민주당에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채기 의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반대 의견을 좀 반박을 약간 제 시간에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시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 안전선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입니다.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긴 시간은 못 드립니다. 예, 짧겠습니다. 이게 대표 발의에 김기현 당대표가 있습니다. 2011년 4월 29일 발의안이고요. 여기에 보면 자, 동구의 권명호, 남구의 김기현, 울주군의 서범수, 남구 갑의 이채익 의원이 동의했던 이게 국회 표결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이런 거 때문에 제가 그게 괴담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괴담이더라. 이렇게 그러면 입장 정리를 시민들에게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아무 거 없이 갑자기 괴담이라고 얘기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희가 총선 전에 우리 위원장님들 오늘 분위기가 뜨거워서 너무 좋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듣는 건 너무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칙도 만들고 해서 토론 자리를 좀 만들어 볼 테니까 그때 여러 가지 사안들 두고 토론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어떤 뭐 200여일 남았으니까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좀 저도 아쉽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수막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뭐 아닐 테고 여러 가지 뭐 메시지들이 나오는 게 서로 울산에서만큼은 좀 잘하기 경쟁을 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 한번 가볼까요? 북구조직위원장 자리가 지금 아직 공석이죠? 예. 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북구조직책 문제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제가 시당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앙당에서 지금 조직이 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훌륭하고 또 우리 북구를 책임질 수 있는 좋은 인물이 선정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중앙당에서 결정을 해 주실 것으로. 외부 수혈 얘기도 뭐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뭐 가능성은 얼마나?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시당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도 중앙당에 건의를 하고 또 많은 인물들이 우리 울산광역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북구 상황. 민주당은 현재 북구 국회의원 이상호 국회의원이 유일한 한석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뭐 야권에서 북구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도 역시나 어떤 야권의 그 표심 분열 이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 좀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까 이 토론 중에 이재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그 남구갑의 재보궐선거에서 천상수 후보가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거를 역으로 보면 진보 개혁 세력들이 단일화되고 잘 연대만 되면 남구갑도 이길 수 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명령이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생각이 없고요. 진보당에서는 지금 윤정호 전 국회의원이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거죠. 진보 정당들이 대진보 정당들이 민주당하고는 지금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이 정리되는 데까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민주당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이런 오픈 마인드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야 이 얘기도 좀 진전이 될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 나눠보죠. 이제 두 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리 이책 위원장님은 아무래도 먼내에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할 기회도 많으셔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월 말쯤이었나요? 국회 출입 기자 간담회 자리 통해서 이제 출마 공식화하셨어요. 4선 도전이죠. 예, 좀 어떤 마음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국회의원 해보니까 국회에는 중진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경륜과 또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울산을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내년에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선호 우리 위원장님께서 야권의 단일화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정치나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정강 정책이 있고 또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정강 정책도 틀리고 지향점도 틀리는데 이합집산을 통해서 오직 당선만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현명한 울산 시민들이 철퇴를 가할 것이다. 절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더라도 집권 여당,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울산에서는 그래도 전석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지금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고군분투하고 또 입법 폭촉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말 어렵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는 정말 저희들이 더 열심히 잘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번 전석 승리의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사진단 통해서 또 출마의 변까지 또 밝혀주셨는데 우리 이선호 위원장님은 뭐 저번 방송 나오셔서 시사진단에서 뭐 의지도 표명해 주셨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좀 뭐 당대표 지금 뭐 상황도 그렇고요. 좀 뭐
공식화 또는 발표하기가 좀 그런 분위기라서 뭐 좀 미루고 계신 겁니까? 뭐 예. 지금 출마 선언하기에는 당의 사정들이 좀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은 저 개인적 의견을 좀 펼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진보 정치, 민주개혁 정치를 하는 지가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 와중에 제가 지난 민선 7기에 울주 군수를 했습니다. 저 울주 군수를 하면서 사실 이 전국 최초로 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중에 코로나 팬데믹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누구도 하지 못했던 재난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울주군에서 지급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어려웠을 때 우리가 손 소독제, 손 세정제 그리고 마스크 이런 거를 울주군이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있는 동안에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생애 주기별 임기 정책을 해서 난임 부부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을 또 했었고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 지원 자금을 해서 이것도 호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성장 지원금 또 나아가서 어르신들이 이 65세 이상에게 임용권을 들어서 이 생애 태어나자부터 노인복지까지 제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로서 마지막에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4년의 기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다시 출마를 해서 다시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아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울산의 국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문재인 정권 하고 있습니다. 이 끝날 때까지도 문재인 정권 탓만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무심하고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요건 한번 반론 들어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사안이 나오면 뭐 전 정권 씨라고 문재인 정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국민의힘은 어떤 그 전략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반론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전 정부의 잘못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됐다는 이런 각오의 말씀이지 저희들이 전 정부를 탓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문재인 정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인기 위주의 또 표 얻기 위한 매표 국정을 너무 많이 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확실하게 차별화를 통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 지평을 늘리고 또 절대 미래 세대를 또 청년 세대를 생각하면서 국가 긴축 재정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에 대해서는 두툼한 복지 정책을 하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절대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는 확실한 차별화 정책을 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의 지금 탓을 하고 있을 그런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지역 선거 얘기로 돌아와서 국민의힘 어느 선거에서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채기 위원장님도 그 출마 선언 이야기 하실 때 현역 물갈이 이 총선 필승 전략 절대 아니다 뭐 이런 말씀 또 하셨잖아요. 그러나 뭐 중진 물갈이론이나 세대 교체론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좀 이번 총선은 어떨까 한번 예상을 좀 해볼까요? 저는 뭐 이 선택 우리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분들은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우리가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모든 결정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어떻게 부합하느냐 이게 저는 잣대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뒷받침할 수 있고 그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방점이 있고 특히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봉투 사건 등 이 도덕적인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은 부분이 지금 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국민의힘은 내년에 어떤 일이더라도 도덕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적인 눈높이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진 물갈이론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정계 개편의 수순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뭐 저희들의 바람이고 예. 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위적인 어떤 현역 교체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은 지금 지역위원장들이 젊은 분들이 좀 나왔어요. 중구 오상택 위원장도 그렇고 동구의 김태선 40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새로운 젊음의 바람을 좀 불어넣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중구의 청년 오상택이가 지역위원장이 되었고요. 또 동구의 김태선 청년이 지난 선거에서도 나왔고 지금 동구에서 밭을 닦고 있고요. 또 울주군 또 마찬가지고 다른 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더 참신하고 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저는 언제나 제 자리 놓을 용기가 있거든요. 저번에도 뭐 경선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누구든 경선에 대해서 제대로 된 후보가 있으면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경선하겠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언제나 시민들 편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대해서 후보를 결정하겠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근데 잠깐 좀 반론을 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네요. 이게 예. 그 윤석열 정부 1년 반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경제가 문재인 정권이 뭐 경제를 뭐 이상하게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쨌습니까? 지금 세수가 부족해가 나라가 지금 거들나게 생겼는데도 대기업 부자들에게 감세해서 얼마나 많은 감세 정책 펼쳤습니까?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안보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북한의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제 타격론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미사일들이 발생되고 하고 있어도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그만큼 안보 이야기하고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전부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한미 일본 뒤에 숨고 미국 뒤에 숨어 있는 게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이 하는 겁니다. 경제 무너졌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단기 차입금이 지금 100조 이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숨기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국가가 어려우니까 제대로 된 부채를 확보해서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100조 이상을 단기 차입금으로 지금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 두 분 한 번씩 반론을 하셨어요. 예, 또 뒤에 또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경선 이야기도 나오고 뭐 지역위원장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내년 총선에서 어떤 울산시당의 큰 틀,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 이런 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국민의힘은 뭐 짜놓으신 게 있어요? 뭐 경선을 무조건 한다라든지. 지금 이제 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책임 당원 50%또 일반 국민 50%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고려나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앞으로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만은 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이제 내년 총선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뭐 후보문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당도 절대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면서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후보를 꼭 내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런 사람이면은 내가 우리 국민의힘을 찍어주겠다. 국민의힘
시민이 정말 어려운데 이번에는 6 전부 다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인재를 많이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시민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막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민주당도 지금 뭐 공천 룰이 확정이 됐습니까? 예, 우리는 진작에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당원 50%, 국민 50%에서 공정한 경선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더불어민주당 중앙혁신위원으로서 몇 개월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 안이 지금 우리 당에 전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내의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이 혁신의 안들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혁신의 안을 보면 더 많은 혁신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거의 혁명적인 경선 누리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50대 50보다 더 나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건 아직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양당 지켜볼 부분이고요. 지난 대선에도 캐스팅 보트가 20, 30대 젊은 층의 표심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민주당 울산시당, 국민의힘 울산시당 두 양당 모두 이 젊은 층의 표심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전략들이 좀 있는지. 이번에는 뭐 이선호 위원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을 보면 정말 정책이 있는 건지 정책이 없는 것이 정책인지 정말 한심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 100만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들 세대들은 60만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손자 세대들은 27만도 깨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한국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정말 소멸의 국가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 중에 그 청년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이 1조 6천억 정도가 깎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R&D 예산이 5조 3천억이 깎여버렸습니다. 물론 긴축 정책 하는 것에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몇 조, 10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토목 예산, 요거 조금만 몇 년만 미루든 1, 2년만 미루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청년 정책 하면서 청년 일자리 예산 깎아버리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R&D 예산 깎아버리고 이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청년 일자리 예산과 취약계층 예산 그리고 미래 세대 R&D 예산은 반드시 살릴 겁니다. 반드시 살려서 미래 우리 세대들, 청년 세대들, 미래 세대들을 위한 일자리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고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도 이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울산의 이 산업의 고도화, 그래서 정유, 화학, 그리고 자동차 여기에 고도화하는데 앞장서서 청년들이 좋은 양질 일자리들이 울산에서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뭔가 분산 에너지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산 에너지 정책 정말 좋은 통과됐죠. 통과됐는데 SK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SK가 울산이 주 본거지입니다. 거기에 데이터 센터가 어디로 갔습니까?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아닙니다. 포항으로 뺏겼습니다. 포항에 그 주위에 원전이 있다고 해서 포항으로 뺏겨버렸습니다. 우리는 뭐 했냐고요? SK가 울산에서 이 거점을 걷고 있으면서 SK가 울산을 위해서 한 것도 많지만 울산 시민들에게 뿜어냈던 공예나 이런 정책들이 많은데
정말 미래 세대가 꼭 필요한 데이터 센터는 포항으로 뺏겨버렸습니다. 예. 이게 우리 지금의 국민의힘 정부와 그 울산시장의 무능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20, 30대 표심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일자리 이야기. 미래 세대 이야기까지, 미래 세대를 위한 구상까지 연결을 해주셨어요.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채기 위원장님도 길게 한번 예, 의견 전해주시죠. 먼저 우리 이선호 위원장께서 굉장히 다급하고 또 정리되지 않는 말씀을 좀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는 참으로 어려운 정부였던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거의 나라를 저는 국정농단 수준으로 망가뜨렸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서도 긴축 재정을 통해서 나라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방금 미래세대 R&D 청년 예산 이 부분 어렵지만은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챙기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 복지 부분 그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두툼한 복지 예산은 굉장히 많이 보강됐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그 괴담 선동을 통해서 수산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괴담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수산업계 지금 매출 부분이 거의 10% 20% 오히려 더 증가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은 성숙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알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 전자파 얼마나 문제를 떨었습니까? 지금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이번에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재인 정부에 그 떠들던 사람들 지금 이제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지난번에 광우병 파동 때 얼마나 또 그 했습니까? 지금 이제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후쿠시마 이거 오염수 처리 문제 이거 갖고도 지금 계속 괴담을 퍼뜨리는데 오히려 지금 장사는 조금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또 집권 여당의 시당위원장으로서 더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예산을 챙기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특히 청년 세대 R&D 예산 미래 세대 노인복지 이런 부분 철저히 챙겨나가겠다 말씀 드리고 특히 예. 이번에 김두겸 시장과 우리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우리 집권 여당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2차 전지를 우리 울산이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50년의 밑거름을 또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확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도시철도 트램 1호선 이것도 엄청나게 어려웠던 부분을 저희들이 해냈습니다. 한데 민주당이 지금 자기네들이 해냈다고 지금 막 현수막 붙이고 있던데 하여튼 뭐 저희들은 지금 야당을 탓할 일도 없고 또 전 정부를 탓할 일도 없고 저희들은 어려운 여러 가지 여소야대 전국에서도 집권 여당의 막중한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철저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우리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야당의 무차별적인 발언에 속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를 갖고 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다 와서 마지막 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게 뭐 내년에 어쨌든 울산을 어떻게 변화시키실 건지,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각 후보들이 이제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 어젠다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의료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또 뭐 전체를 보면 울산 도시 전체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될 텐데 그런 거 한마디씩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년 총선에 우리 당은 울산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핵심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필을 하겠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들어보면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지요. 제가 뭐 갑자기 드린 질문이라 어떤 분부터 하실지 뭐 예. 예, 그럼 제가 예. 조금 전에 이선호 위원장님께서 울산의 의료 인프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울산의 의료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3대 의료원을 지금 건립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의료 인프라를 높이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정부도 또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랜 우리 시민들의 수건인 도시 트램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울산이 이번에 주도적으로 했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도 6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되면은 울산에서 산업용 전력을 소비하는 부분이 울산, 온산, 미포 산단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까지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완벽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만 저는 울산이 이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국도시로 돼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흥 박상진 의사의 품격을 1등급으로 꼭 승격시킬 수 있도록 지금 국가보훈부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울산이 이제 대한민국을 지켰던 또 지켜나가는 호국도시의 면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정부와 또 당정 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트램, 의료 인프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특화 지역으로 이게 지정이 또 돼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까지 그린벨트, 문화도시, 또 호국도시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이야기 여러 가지를 뭐 담아주셨어요. 자, 민주당 이선호 위원장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료 인프라입니다. 의료 인프라. 그 의료 인프라를 보면 이 울산이 의사 수도 전국에서 최하위권이고요. 또 이 사망률도 전국 1위고 암 발생률도 전국 1위고요. 그 정도로 울산의 의료 시설이 취약합니다. 근데 아까 뭐 윤석열 정부에서 저 산재 공공병원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거짓 선전입니다. 이게 괴담입니다. 아무도 못했던 그 문재인 정부 때 민선 7기가 해낸 겁니다. 울주군에서 부지값 50% 되고 그 조건으로 따온 겁니다.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됩니다. 그게 대해서 저희들 반발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자, 트램 좋습니다. 트램 우리 민선 7기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잘 받아서 그 다음 민선 8기에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램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트램이 어디와 연결돼야 하는가 하면요. 지금 제대로 돼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그 신복 로타리에 얘가 기점이 같은데요. 거기에 이 광역 전철망이 올라옵니다. 예. 이 광역 전철망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게 연계되지 않는 트램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준비해야 되고요. 아까도 부산에너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산에너지를 하면 그 좋은 데이터 센터, SK가 만드는 그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 그 공단 부지가 없어서 갔느냐? 아닙니다. 울주군에서 만드는 에너지 융합 산단이 엄청난 잘 된 산단이 있습니다. 분양되지 않은 산단이 있습니다. 그게 유치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아무 준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제대로 중앙정부가 싸우고 싸울 건 싸우고 할 말은 하고 그런 데서 울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 되겠습니다. 예, 양당의 이제 지역 현안들 얘기를 좀 길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정말 두 분의 어떤 유권자분들을 향한 마지막 인사 듣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이책 위원장님. 예. 예.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UBC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쟁과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입니다. 절대 문 정권, 전 정권, 전 시정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잘못은 꼭 시정하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집권 여당 우리 윤석열 정부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 망망대해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이 망망대해에 큰 배를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도와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울산만큼은 우리 국민의힘 6석이 꼭 확보돼서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정말 대한민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도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과 특히 어려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또 노약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더한층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채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이었고요.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격한 토론 시민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나라냐, 각자 도생, 부끄러움은 국민의 목.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키워드입니다.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 여러분들이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 무너지는 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과 울산 시민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국민의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울산의 의원님들 반드시 지금의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로 심판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시민들을 믿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뭐 본격적인 토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뜨거워지긴 했습니다만 총선 전까지 그때 뭐 위원장님 직접 오시거나 또 후보들 뭐 당에서 나오셔서 정말 이렇게 오늘처럼 유권자분들 울산 시민 앞에서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가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뭐 두 분도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내년 선거가 예. 정책 선거 그러게요. 인물 경쟁이 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 전후로 그 열기가 또 달아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방금 두 분과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내년 총선 울산에서만큼은 흠집 내기, 상처 내기, 서로에게 갈등을 위한 비판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기 경쟁 통해서 정말 울산을 위한, 울산 시민을 위한 정책들 많이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